거기에 용어가 있거든요. 자, 그 용어 때문에 제가 21번을 16번을 푸는데 그 용어를 해석을 잘 해주면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기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봐본다. 연소각률 변수 x의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y는 fx라는 하나의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a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밀도함수가 정의역은 당연히 0에서 b인데, 자, 양수 a의 값이 최대값을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만약에 그래프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봐라. 이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어. 자, 이게 굳이 확률 통계라는 단원이 아니어도 수원이 되든가 수투가 되든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의 값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직선이 과연 어떤 점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1에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y는 0이 돼서 이 그래프는 실수 A가 뭘 갖든지 간에 이 그래프는 1,4를 지나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직선, 분명히 밀도함수야. 밀도함수인데 이 밀도함수는 1,4를 지나가는 밀도함수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자,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1,4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래? 1,4야? 그럼 1,4를 대충 제가 이 점을 1,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를 지나가는 밀도함수인데 그 다음 주에 뭐라고 나왔냐면 A가 최대값을 가졌대요. 맞죠? 그럼 A가 최대였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기울기가 최대가 됐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밀도함수의 범위는 0에서 어디까지야? B까지야. 그러면 1,4를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 기울기가 최대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다. 기울기가 최대니까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거 아니야. 음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정의역의 범위가 0과 B 사이인데 확률의 값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데, 자, 뭐가 되냐면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수가 나올 수 없으면서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갔을 때, 원점을 지나갔을 때 최대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1,4를 지나가는데 그때 그 그래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점을 지나갔으니까 이 원점하고 이 점을 보면 기울기가 얼마나 됩니까? 4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 기울기의 값 A의 제곱 자체가 4가 됩니다. 아, A는 최대가 얼마였다? 2라는 수를 가졌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A를 내가 찾았을 때 이때 0에서 B까지
0에서 b까지야? 그럼 0에서 b까지면 제한변 범위가 생각하는 범위가 0에서 b까지가 된다. 자, A에다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자, 얼마가 되냐면 4x. Y는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x. 그리고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0이죠. 근데 범위의 값이 0에서 B니까 B를 집어넣었더니 Y 값 자체가 4B가 돼서 결국 자, 확률의 값 자체는 밀도함수는 면적 자체가 1이 돼야 하니까 이 면적이 1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높이 얼마? 4B의 값이 1이 돼서 B의 제곱의 값은 2B의 제곱이 1이니까 B의 제곱은 2분의 1이 돼서 결국 B의 값을 굳이 찾으러 간다면 B는 루트 2분의 1이고 B의 제곱은 2분의 1이어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A제곱, B제곱의 합은 2개가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그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냐면 21번 내용을 한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만 봐봐. 맨날 밀도함수학에서 뭐 면적은 1이고 이런 것만 나오면 좋은데 그런 문제를 많이 용어 자체를 벗어나 버렸을 때는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풀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21번 내용을 한번 가보기로 하자. 자, 21번 문제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걸 틀렸다면 왜 틀렸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맞았다면 그게 과연 정확한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구간은 마이너스 2K하고 얼마냐면 6K까지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딱 그려봤더니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K를 집어넣으니까 0이 되고 0일 때는 얼마냐면 K가 돼서 자, 요 식의 값은 그래프가 여기는 마이너스 2K가 되고 0일 때는 K가 되고 자, 0에서 6K까지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자,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확률 밀도함수가 주어지면 꺼낼 수 있는 것은 확률의 합은 1이에요. 자, 얘들 한번 봐볼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계산 가능하죠? 높이 가능하죠? 그래서 면적은 1입니다 라고 찾았더니 자, K의 제곱은 얼만데? K의 제곱은 1인데 K의 제곱은 K의 제곱은 4분의 1인데 K의 값은 확률값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서 K는 얼마다? 2분의 1이 나옵니다. 대답하자.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본다. K가 2분의 1이야? 그럼 K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K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얼마야? 3이야. 그러면 자, 이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확률의 값이 최대가 됐대. 자, 가본다. 내가 찾고자 하는 문제는 자, 이 확률값이 최대값을 가지려면 A는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그래프가 대칭을 가졌다. 그래프가 만약에 대칭이 됐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A가 어떤 수가 되는지 간에 간격은 1이에요. 그치? 1이면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 돼버리면 그때 이 면적이 최대 면적을 갖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는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된다? 평균값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런 성질을 못 쓴다는 거야.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대칭이 나와버렸어. 그럼 결국 뭐가 돼? 간격은 1이니까 여가 A-2분의 1, 여가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간격을 가져버리면 1의 간격이니까 면적이 최대 면적이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정리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프가 대칭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한번 가봅시다. 자, A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자, 그때는 면적이 얘가 될 거고 자, A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면 얘가 되지만 여기서 A가 시작한다면 그때 확률값은 그때는 아마 이런 값을 아마 범위가 될 겁니다. 대충 1의 간격이었다면 이런 값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A가 봐봐. 이쪽으로 더 가버리면 돼? 안 돼? 똑같은 1의 간격이지만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확률값이 더 작아져 버리겠죠? 그죠?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란색까지만 최대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된지를 몰라. 무조건 얘보다는 값이 더 작아져.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지. 그치? 이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 A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A가 여기에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세 군데를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A가 얼마야? 여기서 시작할 때. A가 여기서 시작할 때. 그러나 이쪽으로 갈 필요도 없다. 왜? 가면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럼 A가 여기하고 여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이에 시작했을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파란색을 만약에 생각을 하면 A가 자 여기서 시작한다면 한 칸이니까 이 파란색의 면적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파란색의 면적은 2분의 1에 밑변은 1이고 높이가 2K 2분의 1이어서 파란색의 면적은 그때 이 점에서 시작한다면 면적은 얼마다? 4분의 1이 나온다. 그지? 자, 만약에 노랑에서 시작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자, 노랑에서 시작한다면 노랑은 뭐가 됩니까? 사다리꼴이 나왔네요. 그죠? 자, 사다리꼴이 나왔다면 요 그래프 한번 찾으러 갈까요? 자, 요 그래프는 x가 3 증가할 때 2분의 1을 감소했으니까 이 밀도 함수는 마이너스 6분의 1x 0일 때 k 2분의 1이니까 답이 이렇게 밀도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노란색이었을 때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2분의 1에 아랫변 얼마야? 2분의 1 윗변 여기서까지의 간격이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3 6분의 2 얼마? 3분의 1 높이 얼마가 됩니까? 1의 간격 6분의 5 2분의 1 그래서 이거의 면적은 1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노랑에서 시작할 때와 파랑에서 시작할 때의 확률값은 다 찾았어. 이제 문제는 뭐가 됩니까? 빨강이 되는 겁니다. 자, 빨강이 됐을 때 자, 이 점을 A라고 놓으면 이 점은 얼마가 된다? A 플러스 1이 된다. 자, 밀도함수의 오른쪽의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찾았으면 왼쪽의 밀도함수를 제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왼쪽의 밀도함수는 1 증가할 때 2분의 1 증가했으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자, 빨간색의 밀도함수의 면적을 찾기 위해서 자, 확률값을 꺼내보면 자,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 들어갑니다.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자, 아랫변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가 A가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알고. 자, 아랫변은 얼마? 요 사각형의 면적이면 A 집어넣으면, 자,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윗변 2분의 1.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 맞아요? 그런데 자, 여기 간격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겠네. 그래서 높이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면적은 또 살아있고 2분의 1에 아랫변 2분의 1에다가 윗변 여기에다가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자, 통분시켜 볼까요? 6분의 여기 얼마? 3인데 X자리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정리하면 2 마이너스 A.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니까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자, 전개하면 다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것 전개하면 이차함수 아닙니까? 이것도 전개하면 이차함수 아닙니까? 근데 이차항의 개수가 봐보세요. 양수, 음수기 때문에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 나오죠? 여기도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 나오지? 이거 정리하면 이제 해설제 나와 있거든요. 이차함수가 나와서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완전제곱으로 바꾸면 위로 볼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때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건 꼭지점의 좌표. 알겠지? 그래서 A의 값을 그렇게 해서 읽어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 이해됐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냐면 25번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요. 자, 그러면 답을 과연 선택을 했나를 한번 봐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가 주어졌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평균 M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M은 양수입니다. 그랬으니까 M이 양수라겠으니까 0은 여가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한번 봅니다. fx는 뭐로 주어져 있다? 요렇게 주어졌네요. 자, 요렇게 만약에 주어졌을 때, 자, 요걸 만족하는 확률을 fx라고 하자. 자, 봅니다. 얘가 자, 한다. x가 스몰 x보다 크거나 같아. x가 요가 있으면 x는 이 f는 x가 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의 확률값이 되고, x가 만약에 커져가 버리면 그때는 이쪽의 확률값이 되고, x가 계속 커져가 버리면 확률의 값은 작아져 버리네요. 그죠? 그럼 x의 값이 커져갈수록 확률의 값은 작아져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 증가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하고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되나? 자, 그럼 1번과 2번인데 1번과 2번의 모양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뭘까? 있죠? 1번은 x가 0이었을 때 y의 값, 확률값이 1을 못 갔죠? 근데 2번일 때는 x가 0일 때는 확률이 얼마야? 1을 가졌지? 자, 간다! x가 만약에 0을 가지면 그때 확률값은 이쪽의 확률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확률값이 1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조건 1보다 작은 값을 지켜져 있어야지.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2번의 확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다시 몇 번을 보냐면 30번. 자, 30번 문항을 한번 가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이 평균과 분산이 나왔을 때, 자, 우리 수빈이가 한번 가볼까? 수빈아, 자, 문제는 FM이라는 건 확률인데, 확률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확률값이니까 x를 z로 한번 바꿔봅시다. 표준 편차 얼마? 2분의 x-m이니까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자 봐봐. fm이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fm이라는 것은 자, 확률 변수 z가 무엇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2분의 m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fm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FM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자, 기억. F0. 자, F0이란 말은, 봐라. F0이란 말은 M자리에 0을 집어넣어라. Z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확률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명제 갑니다. 자, 우리 친구를 잠깐만 이 문제 혹시 틀린 친구가 있다면 또는 뭐가 됩니까?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것이 판단이 안 된 학생은 칠판을 잠깐 봐보세요. F의 2라는 말은 F2는 자, M자리에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러면 F의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파란색이 F2 값이 됩니다. 자, 얘가 F2 값이 되고 F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보다 크거나 같겠네. 자,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 되는 요게 뭘 의미합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부분의 확률과 요 부분의 확률이 같죠? 그치? 그러면 좌변은 F의 2에서 파랑에서 F의 마이너스 2 노랑을 빼세요. 그러면 결국 좌변에는 확률값이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좌변에 있는 확률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변은 뭐냐? 1 마이너스 얼마냐면 2에 F의 마이너스 2다. 좌변의 확률값은 얘인데 우변은 도대체 뭐야? 자, 1에서 F의 마이너스 2는 노랑이 되겠네요. 자, 2배를 빼주세요. 2배를 빼준다는 것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뺀다는 이야기네. 그럼 확률 전체 1에서 자, 노란색 부분을 2번 빼주세요 라고 한다면 빗금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니은의 명제는 맞았고, 자, n이 더 크면 값이 더 클 것이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봐봐. M자리에 m이 n보다 더 크면 fm의 값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어지면 FM보다 FM이 더 크다. 뭐 집어넣으면 되죠. 아무 수나. 자, F2는 얼마야? F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네? 자,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네? 맞아요? 요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을 때 확률이죠. 당연히 우변의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디귿 명제는 뭐 했다?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31번 문제를 한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정규분포가 20,3의 제곱을 따를 때 x가 14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x를 z로 바꿨더니 그 z가 뭐냐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가서 자 문제에 표준정규분포표를 작성을 했더니 자 이게 0이었을 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확률이 0.9546 나왔습니다. 0.9546이라는 것은 여기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 0.4773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y가 ax-15가 나왔을 때 확률 변수 y의 정규분포가 무엇을 따르고 있다? m,9의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확률 변수 y가 정규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왔으니까 요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찾으러 가봐야겠죠. 그러면 자 평균은 자 y의 평균은 뭐냐? 평균의 성질에서 a 곱하기 2x-15가 되고 자 2x가 x의 평균이어서 첫 번째 글에 20이 나와서 20a-15가 평균 m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y의 표준편차가 9 나왔어. 그러면 y의 표준편차가 9 나왔다는 것은 표준편차의 정의에서 성질에서 a의 절대값에 x의 표준편차 자, A는 무슨 수야? A는 양수라겠으니까 A에다가 문제에서 X의 표준편차가 첫 번째 줄에 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편차가 9 나와서 A는 3이 됩니다. A가 3이면 집어넣으면 평균 M은 얼마다? 45가 나오겠죠. 그럼 평균과 표준 A가 나왔으니까 확률 변수 y는 평균과 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 y가 6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 쪽 문제를 보냐면 37번 문제. 많은 학생들이
오래간만에 풀다 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알겠죠? 자, 37번 내용을 한번 봅니다. 얘들아, 칠판 봐라. 자,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제가 드렸던 영상을 봤을 때 다시 한 번만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해요.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걸 계산하는 거야. 자, 간다. 칠판 잠깐만 한 5분만 주목해줘. 자, 제가 독립시행을 해볼 겁니다. 자, 독립시행을 만약에 했을 때 주사위를 내가 한번 던지겠다. 주사위를 내가 던졌을 때 확률값을 제가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주사위를 0번 던졌을 때 확률값이 얼마이죠? X가 1이었을 때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이 한 번 나올 때의 확률 이놈. X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0번 나왔을 때 2번 나올 때의 확률의 값이 이놈. 자, 주사위를 만약에 100번 던졌을 때 확률값이 얼마? 이놈. 이 확률값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주사위를 만약에 내가 던졌을 때 숫자를 제가 한번 주고 들어갈까요? 주사위를 만약에 던졌을 때 사건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이 확률이 0.1이야. 그 0.1이라는 것은 밑변을 1로 봤을 때 요거의 면적이 0.1이었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야,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야? 근데 가로가 1이었다면 확률값이 0.1 나왔다는 것은 밑변을 1로 봤을 때 사각형의 면적이었다는 거지.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X가 만약에 1일 때의 확률이 만약에 0.2였다면 1일 때의 확률이 0.2야? 그러면 밑변을 1로 봤을 때 요 사각형의 면적이 0.2였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지 않을까요? 됐나?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떤 용어를 써야 하냐면 밀도의 용어를 써야 합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그 밀도의 용어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헷갈리고 알아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밀도란 말을 용어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나갔을 때 그래, 주사위를 만약에 100번 던졌을 때 그러면 확률의 합은 사각형들의 면적이니까 이 사각형들의 중간값을 잡아서 자, 제가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략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최대값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느냐, 오른쪽으로 쏠리느냐, 왼쪽으로 쏠리느냐는 몇 번을 독립시행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렇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자, 한 가운데에 있든가, 이 최고점이 왼쪽에 있든가 오른쪽에 있든가, 쏠린다 안 쏠린다의 차이점만 있지 면적은 이 면적하고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독립시행에 나와있던 확률의 값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정규분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정규분포하고 비슷할 뿐이지 실제 정규분포하고 값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정규분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까? 실제 정규분포에서 그려지는 이 그래프에 이쪽에 만약에 있는 확률과 이쪽에 있는 이 확률값은 이 노란색 부분의 확률에 비해서 이 부분의 확률이 너무나 작은 값이에요. 알겠죠? 이게 너무나 작은 값이 되어버려서 이 확률값을 뭐 해버린다?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야. 너무나 작은 값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시해도 좋을 만큼 이 면적이 작은 양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독립시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항분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 얘들아,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90번에서 100번 나올 확률 구하여라. 그럼 뭐야? 90번에서 100번까지 나올 확률 값은 얘였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확률값 노란색 가지고서는 정규분포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90에서 100번까지의 확률은 결국 x가 9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이놈을 대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자, 사건이 10번 이하가 나올 확률 구해주세요. 10번 이하가 나왔어? 그럼 얼마? 0부터 10까지야? 아니죠.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 구하세요 라는 거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37번을 한번 가봅니다. 뭐야, 첫 번째는 뭐야, 콤비네이션부터 봤더니 독립시행이네.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100번 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콤비네이션이 얼마야? 100 콤비네이션 100. 제일 마지막 콤비네이션 100 콤비네이션 96 나왔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간다 얘들아. 이항공 독립시행은 100번을 시행했는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값은 10분의 9 나왔습니다. 5 종규분포로 바꿉니다. 평균 얼마? 90. 분산 얼마야? 3의 제곱이 되네요.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94건이 96번부터 100번까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근데 요거 이 상태로 확률 구하러 하면 요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야. 알겠니? 이 말은 뭐가 된다? 아, x가 96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 구해달라는 거구나.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배를 찾아가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자, 바꾸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표준 편차가 3분의 자, 96에서 90 빼니까 얼마? 6. 그래서 Z는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자, 얼마입니까? 0에서 2까지 확률이 0.4772가 되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다 0.0228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니? 자, 다시 한다. 90에서 100번까지의 확률은 9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로 바꿔주는 거야. 자, 10번 이하, 0에서 10까지 10번 이하라는 것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만이 정규분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겠어요? 그걸 꼭 기억해 놓으라는 이야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를 봤을 때, 자, 보니까 자, 44번 문제를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 학생들이 봤을 때 문제의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한번 봐봐. 야, 오늘 선생님이 봤을 때 자,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요 독립시행하고 아까 확률의 면적 최대값 구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원림포수도 그러고 다른 것도 그러지만 항상 보기 좋게 기출문제를 대칭을 주거든. 그지? 대칭이 안 됐을 때 확률값 찾는 거. 그리고 잠깐 봐라. 이 프린트에서 학교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형태가 몇 번이냐면 40번, 41번입니다. 알겠죠? 그냥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내버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40번과 41번 스타일이야. 알았니? 그게 또 한번 보면 잠깐 기출문제에서 수능 기출문제에서 너희들도 그 문제의 스타일을 자주 틀렸던 문제들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40번과 41번 문제는
맞으면 좋죠. 그런데 맞았어도 꼭 그 문제의 형태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제품의 무게 X는 자, 정규 분포가 평균이 얼마? 200. 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 제품은 무게가 180 이하이거나 220 이상이면 불량품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넘어가지 말고 X가 180 이하이거나 X가 220 이상이 되면 불량이 됩니다. 이 불량이 될 확률값을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로 바꿔줘서 확률값을 구해보면 그때 불량이 될 확률이 0.04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불량이 될 확률값이 0.04야. 이때 이 공장에서 15,000개의 제품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그치? 자, 그때 15,000개를 생산해 냈다. 한번 봐봐요, 얘들아. 시간만 세워볼게. 15,000개를 생산했다. 야, 15,000개를 생산한다면 불량품이 있지 않을까? 불량률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굳이 제가 용어를 쓴다면 불량품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여기서 변수 x 소스가 문자를 바꿔야겠죠? 불량품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알겠니? 자,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한다면 그때 독립시행을 했다. 그래서 확률 변수 y는 이항 분포가 15,000개를 잡았을 때 불량률이 0.04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자, 표현하는 확률 변수 얼마? y는 자, 평균이 얼마가 되고 600이 되고 분산이 24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NP, NPQ로. 알겠죠? 자, 이렇게 바꿔졌을 때, 자, 그때 불량품의 개수 Y가 636개 이상일 때의 확률 구하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이해됐어요? 그럼 잠깐 봐봐요. 이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문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수하거나 문제를 잘못 해석해 줄 때는 문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야. X는 문제에 나와 있는 제품의 무게가 되는 거고 15,000개를 찾으면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불량품의 개수는 여기 있는 문자하고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나봐봐.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차이점은 뭐가 될까? 계산 과정이 달라? 계산 과정은 다 똑같죠. 근데 너희들은 이 문자를 잘 안 논다는 거야. 알겠죠? 그냥 평균하고 분산을 찾지 X인지 Y인지를 잘 안 논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덜 힘들지 않겠느냐. 그거 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또 오답전을 한번 해보고요. 지우 가져와. 혜진이 먼저 가.
등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차 대비 시그마 시그마의 맞선 원소의 제곱이야. 이것을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서 반복순회. 근데 반복순회라는 용어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숫자가 반복하는 반복하는 수가 1이 반복하면 1, 11, 111, 2, 20, 220, 5, 55, 555, 9, 99, 999 이렇게 반복하는 수열이 있을 때 이 반복하는 수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조금 남겨주세요.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A라는 숫자가 반복하면 부분의 A의 합을 15 마이너스 2 이 수열의 일반항이 그런데 만약에 이 반복하는 수열을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80분의 A의 합을 많이 연습해보지 않았는데 10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 수열에 어떤 하나의 주어가 반복된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의 합하고 일반항을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계속 보면서 해요. 네. 왜?